네.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자, 일단 뭐 주말 잘 보내셨죠? 네, 추석 때 되게 더웠었는데 한여름처럼 되게 더웠었는데 한 보름 전 일인데 지금은 뭐 굉장히 춥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항상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네, 오늘은 이제 그 주말 지나고 이제 월요일인데 오늘은 좀 지수가 좀 많이 올라왔죠. 아침에는 조금 약세를 보이다가 그래도 뭐 바로 이제 더 감아 올려서 상승으로 잘 마감을 했는데 지수를 좀 보여드리고 지금 이제 코스피보다 이제 코스닥이 더 좋다는 걸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어디에요? 그 이란 이스라엘 문제 그쪽에 또 새로운 뉴스가 하나 있어서 그거 짧게 얘기해 드릴 거고 최근에 이제 그 금리 인하 미국이 금리 인하를 했잖아요. 한 20일? 20일 가까이 됐는데 한 20일 전쯤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했는데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 아니 주식시장이 막 되게 많이 올라오고 막 바로 여태까지 막 그 뭐예요 그 떨어졌던 종목들이 막 하루아침에 막 이제 올라와서 빨리 뭐가 이제 해결될 줄 아셨던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 생각보다 그렇게 안 되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미국이 금리 인하를 했는데 왜 주식시장이 안 올라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뭐 뒤에서 얘기를 또 자세하게 하겠지만 미국이 금리 인하를 했는데 주식시장이 안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올라오고 있는데 본인들이 못 느끼는 거예요. 왜? 내 것만 보니까. 그걸 얘기를 쭉 해드릴게요. 아니면 뉴스 보면서 이제 안 되는 쪽만 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걸 정확하게 팩트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오늘 미국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코스피, 코스닥 양쪽 다 1.5% 상승 마감을 잘 했고요. 어제 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미국 증시는 잘 끝났어요. 여기 보시면 다우 지수 0.8% 상승 마감했고 미국 이제 대통령 선거 한 달 안 남았습니다. 그거 앞두고 잘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 지수도 보시면은 플러스 1.2% 잘 가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금 가격도 보시면은 뭐 괜찮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잘 상승을 하고 있고요. 중국은 최근에 경기 부양책 발표하고 나서 이제 크게 올랐었죠. 근데 오늘 안 열렸어요. 그러니까 10월 1일부터 오늘까지 쉬어요. 중국 증시는. 그리고 내일 열리죠. 그동안에 이제 홍콩 증시는 뭐 열리고 막 그랬었는데 홍콩은 뭐 계속 잘 가고 있습니다. 네, 홍콩은 10월 1일부터 봤을 때가 여기죠. 홍콩은 10월 달 들어서도 이만큼이 올랐어요. 오늘도 1.6% 상승 마감했고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하고 나서 중국이 이제 바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발표를 했고 잘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증시가 이제 긴 연휴를 끝내고 다시 이제 주식시장이 다시 열렸을 때 상승 나올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중국이랑 홍콩이 계속 올라간다면 우리나라도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네, 어렵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각각 1.5%씩 올랐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위주로 보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 그전에 제가 거꾸로 얘기했죠. 지금은 코스닥 지수를 보지 말고 코스피 지수 위주로 보셔라 그랬는데 지금 말이 바뀌었죠. 말이 바뀐 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시는 게 맞기 때문에 그쪽 이제 흐름을 잡아 드리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코스피는 오늘 1.5% 올랐는데 잘 보세요. 지금 현재 추세를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올해 고점이 7월이잖아요. 그렇죠? 올해 1월 달이 여기였고 이게 1월 중순이거든요. 그래 1월 중순부터 이렇게 7월 달까지 올라왔어요. 7월 중순까지. 그리고 나서 미국이 이상한 헛소리를 했죠. 금리 관련해 가지고 미국 이 당시에 얘기 나왔던 게 뭐냐면 미국 하드 랜딩, 그러니까 경제가 연착륙되는 게 아니라 경착륙 할 수 있다. 막 그런 이제 소리들을 막 하면서 증시를 폭락을 시켰죠. 우리나라도 크게 요동을 친 거고 그때. 그다음에 반등이 나왔다가 또 떨어졌죠. 쌍바닥. 또 떨어질 때는 특별한 이유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금리 인하하기 전에 후려친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미국 금리 인하 전에
후려쳐 놓고 나서 이러고 있는 건데, 이걸 아시면 이건 되게 간단해요.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잖아요. 금리 인상이건 금리 인하.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제 통화 정책을 이렇게 유지하다가 뭐 제로 금리를 오래 유지하다가 그러면 금리를 올리는 이제 금리 인상을 할 때가 있고, 고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하다가 이제 통화 정책을 바꿔서 시장에 돈을 푸는 금리 인하를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항상 그 시행을 하기 전후 아니면 직후, 그러니까 직전, 직후, 이 전후로 해가지고 증시가 폭락이 나오는 경우가 항상 있어요. 항상 뭐 금리 인상을 하면, 금리 인하를 하면 경제가 더 안 좋아질 거다, 그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직전에 폭락을 하고 나서 그 정책이 시행되고 나서는 그냥 잘 가요. 아니면 뭐 직전까지는 별일 없다가 딱 그걸 시행하고 나서 직후에 한번 크게 한번 조정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조정 또는 이제 흔드는 거죠, 심리적으로. 근데 지금 뭐냐면 금리 인하하기 전에 한번 후려친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 금리 인하하기 전에 한번 후려쳤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인하하고 나서는 큰 조정이 잘 안 나와요. 왜? 한 번 했잖아요. 전후로 이제 두 번 다 후려치는 게 아니라 한 번만 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금리 인하 전에 후려치기 한번 나왔기 때문에 금리 인하 이후로는 큰 이제 변동성은, 그러니까 변동성이라는 게, 변동성이라는 단어보다는 변동성은 있겠지. 변동성 말고 이렇게 큰 이제 마음의 상처를 주는 이제 그런 뭐 대폭락은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또 어떤 일이 터지면 그때 가서 생각해보면 되는 문제고, 맞잖아요. 뭐 갑자기 뭐 생각하지 못한 대규모 전쟁 뭐 이런 게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모르죠. 갑자기 외계인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죠? 우스갯소리로, 그죠?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럼 그때 가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아무튼 이제 요 관련돼 가지고는 특별한 이유는 없을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미국이 그렇게 지금 이제 신고가면서 잘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금리 인하 전에 한번 후려쳤죠. 그죠? 지수가 떨어진 것보다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상처를. 여기서 이제 손절도 많이 당했고, 개미들이.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어떤 게 있냐면,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그 참으신 분들 막 손실 많이 나고 막 폭락하니까 손실도 많이 나고 막 주식 때려치고 싶고, 그죠? 네. 그냥 접고 싶은데, 그래, 미국이 금리 인하만 하면 많이 갈 거야. 응? 여태까지 손실 났던 거 다 회복되고 돈도 많이 벌 수 있어. 지금까지 이제 내가 참았으니까 조금만 더 참아보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금리 인하할 때까지 버티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분들이 실수한 게 뭐냐면,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일주일 만에, 한 3일 아니면 일주일 만에 내 보유 종목의 손실이 다 메꿔진다? 그거는 환타지 소설이에요. 환타지. SF 환타지 소설이라고. 한 달 만에 다 회복이 된다? 그건 환타지 소설이라니까요. 뭔 소리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 시장에 돈이 풀리기 때문에 주식시장으로 돈이 유입이 되고 많이 올라가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그건 변한 게 아니에요. 저도 늘 그렇게 얘기했죠, 그죠? 근데 그게 내가 손해났던 게 다 회복되는 게 일주일, 한 달 만에, 보름 만에 다 해결된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좀 데리고 오세요. 제가 혼내줄게요. 그건 아니라 그랬잖아.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금리 인하하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보유 종목 중에 30%, 40%, 50% 마이너스 난 게 막 상한가를 치면서 올라올 거다라고 착각하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헷갈리실까봐 한 번 더 얘기해 드릴게요. 당신이 여태까지 얘기했던 거, 금리 인하하면 주식시장 올라간다며. 올라간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조용히 올라가요. 조용히. 어떻게 해요? 뭐 간다, 안 간다, 미국의 경제가 망한다, 뭐 빨리 망한다, 늦게 망한다, 인플레이션이 뭐 다시 심해진다, 아니다, 뭐 디플레이션이다, 뭐 경기 침체다, 맞다, 아니다, 요번에 금리 인하를 0.5% 할까, 0.25% 할까, 아니야, 하지 말까? 계속 그래요.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금리는요,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 돈이 정말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무슨 저수지나 아니면 저기 어디에요, 그 수도권에 상수로 공급하는 팔당댐 댐 무너지듯이 무슨 돈이 그렇게 한꺼번에 들어옵니까? 그랬다가는 다 죽어요. 뭐 하루 이틀 2, 3일 상한가 나올 수도 있겠어요. 돈이 그렇게 확 다 풀리고 한 몇 년 동안 풀릴 게 한꺼번에 댐 터지듯이 한꺼번에 다 풀려버리면 가능하겠네요. 근데 주식을 2, 3일하고 말 거예요? 아니잖아. 그죠? 돈은요, 그 큰 돈은 나누어서 천천히 들어와요. 시장이 반드시 좋아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2, 3일, 일주일, 보름, 한 달 만에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 미국이 금리 인하 했는데 왜 주식시장이 안 가냐고 징징거리냐 이거예요. 그거는 징징, 좀 좋게 얘기해서 찡찡거리는 거예요. 모르니까.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몰라서 그러신 거라. 근데 이제 그건 저도 이해를 해요. 저도 한국 사람이고 저도 성격 급해요. 저도 급하다니까. 운전할 때 있죠. 저도 과속해요. 나는 고속도로에서 100km 이하로는 못 가겠어요. 못 가겠어. 일반 국도 80도로 80이죠. 뭐 어지간하면 80에서 90 사이로 가는데 80 이하로는 잘 못 가겠더라고요. 성격이 그렇게 급한 편이에요, 저도. 한국 사람들도 제 성격이 급하니까 뭐 그것도 장점이 있거든요. 단점만 있는 게 아니니까. 이해는 하는데 그 부분은 이해를 해요. 근데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자, 미국이건 한국이건 어디냐, 뭐 중국이건 어디건 간에 금리 인하를 하면 시장에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제가 이 얘기 항상 진짜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이게 금리 정책이잖아요. 금리는 뭐예요? 정책이에요, 정책. 그러면 정부에서 금리를 인하합니다. 땅땅땅 발표하죠. 그러면 일반 개미들이 시장, 정부에서 돈을 푸는 거를 본인들의 피부로 느낄 때까지 걸리는 시간, 짧으면 6개월, 보통 1년 잡습니다. 그러면 딱 이 얘기를 하면 주식하는 여러분들은 바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미국이 금리 인하 지난달에 했으니까 그럼 6개월 뒤에나 주식이 오른다고요? 아니라고요. 진짜. 아니라고. 그건 또 아니에요. 뭔 얘기냐. 일반 개미들하고 개인들이 느끼는데 6개월에서 1년 걸린다. 이 소리가 뭐냐. 주식이, 자, 금리 인하를 했어요. 그 주식이 6개월, 1년 뒤에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겠죠. 그걸 보면서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와, 주식시장 되게 좋네. 나도 주식을 한번 해볼까? 그때부터 주식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주식이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해서 6개월, 1년 뒤에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 있다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느낀다고요. 경제가 괜찮네. 자기도 돈이 좀 돌겠죠. 그죠? 정부에서 이렇게 정책을 이렇게 펼치고 있으니까. 그래서 돈이 생겨서 주식을 하러 들어옵니다. 그러면 보자고요. 최근에 금리 인하를 팍팍팍 하면서 돈을 세게 풀었을 때가 언제일까요? 그렇죠. 코로나 때. 그럼 그 전에는 언제예요? 코로나 때하고 그 전에 2007년,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하고 막 전 세계 금융위기 왔을 때 있죠. 그때 미국이랑 우리나라가 돈을 무지하게 풀었거든요. 살아야 되니까. 그죠? 그럼 그때 보여드릴게요. 코스피 코로나 때 생각 못하게 갑자기 팬데믹이 터졌잖아요. 그럼 순간 나락을 갔죠. 코스피 지수가 2200대에 있다가 1400까지 그냥 쭉 떨어졌어요. 올라가는데 한참 걸리는데요. 떨어질 때는, 주식 격언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올라갈 때는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데 떨어질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떨어진다. 이때 이랬어요. 전 세계 위기가 왔죠. 어떻게 해요? 돈 풀어야지. 그러면 이제 바로 돈을 풀었거든요. 유동성, 그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시켜버리고. 자, 그랬어요. 그러면 그 발표하자마자 모든 종목이 매일매일 상한가 갔을까요? 천만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 개별주들은 천천히 회복을 했어요. 근데 이제 3월 달에 이제 이거 팬데믹이 터지고 막 4월, 5월, 6월부터 해서 전세 미국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전 세계가 돈을 풀었겠죠. 금리 인하 등등등 하면서 또 다른 방식의 경기 부양책을 펼쳤거든요. 6개월 뒤에 볼까요? 일단 그냥 편의상 3월을 기준으로 6개월 뒤는 언제예요? 9월이죠. 그죠? 그 9개월 뒤는 12월 달이고 1년 뒤는 3월이죠. 자, 9월 달부터 12월 달, 그 다음에 3월 달까지 보시겠습니다. 여기를 내가 상세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반등 한 6개월 나왔죠? 3, 4, 5, 6, 7, 8 반등 6개월, 횡보 3개월, 그 다음에 쭉 올리죠.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한 6개월에서 빨라야 6개월에서 1년 걸린다고 개미들이 이제 그걸 느끼는데, 그럼 여기에서 개미들이 주식을 사러 언제 들어왔는 줄 아세요? 여기서 이제 주식을 하러 들어온 개미들이 있었어요. 누구? 그때 개미들을 우리는 동학개미라고 불렀죠. 나 동학개미라고 장명한 사람이 역사 공부를 전혀 안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동학 농민운동은 실패했거든요. 아니 좀 성공한 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학 농민운동도 그 자세히 공부를 안 했더만 비유가 적절하지 않더라고. 뭐 서학개미, 동학개미 뭐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거는 적절한 단어 선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때 동학개미라고 있었어요. 홍락 들어올 때 들어온 개미들. 요 한 3개월 사이에 이 사람들이 여기 한 8월 있죠? 8월까지 아니다. 한 6월까지 돈을 좀 벌었어요. 왜냐면 낙폭이 너무너무 심했고 순간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돈을 꽤 벌었습니다. 쉽게. 근데 이 사람들이 8월부터 9월까지 그때까지 벌었던 돈을 다 까먹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이때는 그냥 우리 강아지나 아니면 소나 다 올라갔던 거예요. 우리 왜 개나 소나 다 올라간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실력에 뭐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 사람들이 이제 위기라고 딱 느꼈을 때 거꾸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보상을 받은 거예요. 실력이랑 상관없었어요. 크게. 근데 옆에서 지수 횡보하잖아요. 이걸 뭐냐면 이때는 종목 장세라고 그래요. 여기 뭐예요? 변동성 장세. 아니 유동성 장세. 이때는 뭐냐면 종목 장세였어요. 지수는 못 가고 개별 종목들이 올라가고 아니면 급락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력 없이 번 돈을 여기서 다 까먹습니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제 종목들이 반등에 더 나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번 돈을 지수 옆으로 횡보할 때 다 까먹게 돼 있어요. 이게 다음에 또 할 기회가 있을 거고. 근데 어쨌든 개미들이 동학개미라고 하는 일부가 아주 극소수가 들어와서 주식을 하긴 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개미들은 여기서 들어왔어요. 기억 안 나세요? 주린이. 이때 회원들 이제 신규 회원들 상담을 하면 첫 번째 인사가 뭐냐면 그분들이 항상 그렇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 주린입니다. 어떤 분은 저는 신생아입니다. 이러면서 웃으면서. 요즘에 주식하시는 분들이랑 얘기해보면 거의 그 폐암 말기 아니면 뭐 간암 말기 정도의 그런 목소리를 내세요. 다 죽어가고 있어요. 막 이래요. 얼마나 힘드시겠어, 그죠? 조롱하려고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진짜 힘들어서 그런 거지. 근데 이때는요, 진짜 애기들처럼 해맑았어요. 얼마나 해맑았는데. 그러니까 6개월, 9개월 지나고 나서 그때서야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서야. 6개월이 뭐야? 9개월?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많이 들어왔다니까? 언제까지? 그러면서 지수가 안 떨어지고 좀 더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요때까지 요까지 많이 들어왔어요. 봄까지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 근데 그 이후로는 이제 새로 들어오는 게 쭉 줄었죠.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때 이재명 씨 테마주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거든요. 이재명 테마주가. 이재명 테마주에 다 물려가지고 다 죽었거든요. 다 전사했어 그때 사람들. 이재명 씨 잘못은 아니에요. 이재명 테마주가 많이 갔다는 얘기니까. 그 이후로는 이제 좀 줄더라고요 이제. 근데 이 당시에 코스피 지수를 여러분들 이만큼 코스피 지수가 이만큼 올라왔으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성전자는 어땠을까요? 여기입니다. 4만원, 5만원 여기서 헤맬 때는 안 사요. 코로나 팬데믹 터진 게 여기고요. 6개월 뒤가 여기입니다. 안 사지. 근데 우린 여기서 샀었어요 그때. 우리 방은 여기서 들어왔다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돈이 풀리고 나서 6개월, 1년 지나니까 그때서야 이제 느끼는 거예요. 이제 이러면서 주식을 해볼까? 그러면서. 그리고요 SK하이닉스 여기 아니에요. 이때도 그랬어요. 밑에서 뭐 반도체 업황 안 좋다고 망한다고. 응? 현대차 여기 6만원 여기 30만원 가까이 갔을 때 난리가 났죠 그죠? 기아 그 당시에 현대차하고 기아가 애플카 그거 만든다는 소문까지 돌면서 이 당시에 무지하게 많이 올라갔어요. 미친듯이. 그러니까 주린이들이 이때 들어온 거라니까. 그래서 여기서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이따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지금 이제 뭐 6개월에서 1년 뒤에나 그러면 체감할 수 있으면 쉬었다가 그때 다시 주식을 하면 되겠네요. 예, 해보세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주식 못 사십니다. 왜 못 살까요? 비싸서. 사실 수 있겠어요? 2만원짜리가 지금 10만원인데 이걸 어떻게 사? 응? 못 산다니까요? 아니 주식이 쌀 때도 못 갖고 있는데 비쌀 땐 들고 있겠어요? 현대차 6만원 여기 30만원 4배 이상 올라갔잖아요. 이걸 어떻게 사요? 어떻게 사냐고. 대형주가 이 무거운 대형주가 이만큼 올라갔는데 뭐 개별주는 안 가겠어요? 두산 에너빌리티 이건 대형주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미친듯이 가더라고. 그냥 한풀이 하듯이 14배? 15배 조금 안되니까 2만원짜리가 2천원짜리가 3만원 가죠. 난리를 지겼어요. 그때 개미들이 환호해가지고 막 들어왔다니까. 그때 주식을 하시면 비싸서 못 산다고요. 대형주가 이만큼 가는데 중소형주는 안 날아다녔겠어요 그때?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주식을 좀 쉴까요? 제발 좀 쉬세요. 왜? 본인이 주식을 버리면 쉰다는 얘기는 손절하거나 아니면 안 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주식이 잘 가거든요. 다른 사람들 돈 벌겠네. 본인의 희생으로. 일부러 지금 못되게 얘기하는 거예요. 못되게. 여러분들이 포기하시면 다른 사람이 부자가 돼요. 돈을 번다니까요. 네. 근데 여러분들 뭐 선행하시려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려고 주식 투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본인들의 미래를 위해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자꾸 찡찡거리거나 자꾸 잘 모르고서 답답해 하시냐 이거예요. 이 얘기를 내가 몇 번이나 해드렸는데. 그러니까 본인들 생각에 금리 인하, 미국이 금리 인하만 하면 막 바로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거 아니라니까요. 네. 근데 가요. 본인들이 생각한 것보다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한 것 뿐이지. 그리고 하나 더. 언제예요? 여기 삼성전자 지수를 보자. 네. 2007년, 2008년도에 이제 큰 사태가 터졌잖아요. 그때 여기 보시면 100년 만에 한 번 온 금융위기 난리 났었죠. 이때 돈을 엄청나게 풀었거든요. 그때 한번 이거 얘기 드렸잖아요. 미국은 이때부터 돈 풀었다고. 여기 돈을 미친듯이 풀었어요. 쫙 풀었어요. 개미들이 언제쯤 주식을 했을까요? 네, 여기쯤 왔을 때 주식을 했습니다. 6개월에서 1년 지난 뒤에 기간 똑같죠? 이거 안 바뀝니다.
이거 안 바뀐다고. 똑같다니까요. 안 바뀌어요. 이때 들어와요. 왜? 왜 들어오겠어요? 언론에서 그래겠죠. 삼성전자 신고가 났습니다. 현대차, 기아, 애플이랑 협력해서 뭐 한답니다. 어쩌고 저쩌고 네. 말이 싹 바뀝니다. 그래서 사람이 싹 바뀌면서 주식시장에 또 이제 불을 뿜죠. 이때 들어와요. 그래서 그때 되면은 비싸서 못 사요. 그러니까 포기하실 거면 지금 빨리 포기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포기하실 건 빨리 하시고, 포기 안 하실 거면 이빨 꽉 깨물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그걸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금리 인하를 하면 가요. 안 간 적이 없다니까. 근데 왜 우리나라는 이러냐고요? 왜 그러긴, 뭐 금투세 가지고 생 난리지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이제 피곤한 거지. 그죠? 말뿐인 정치인들. 근데 잘 보시면은 미국이 금리 인하를 이제 9월 18일 날 발표했잖아요. 미국 시간으로. 잘 보세요. 그 이후로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가 하락을 했느냐? 하락 안 해요. 물론 못 가는 거는 맞아요. 대통령도 지금 이상하고요. 야당도 이상하고요. 다 이상. 정치인들 요즘 제정신들 아니잖아, 그지? 근데 보시면 금리 인하 전에 쌍바닥을 찍고 더 이상 지수가 안 빠집니다. 안 올라가서, 빨리 안 올라가서 답답하시죠? 근데 더 이상 빠지는 거 없어요. 그리고 종목들을 잘 보시면은, 종목들 한번 쭉 한번 보세요. 9월 중순에 저점을 찍고 그거를 깬 종목은 거의 없어요. 빨리 올라오고 늦게 올라오고 차이는 금리 인하하고 나서, 미국이 금리 인하하고 나서 20일 정도 됐거든요. 그 사이에 그 개별 종목에 호재가 있었냐 없었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뛰어나게 좋았냐 안 좋았냐에 따라서 반등이 빨리 나왔거나 반등이 좀 늦게 나올 거예요. 그 차이일 뿐이지 결국에 시간 지나고 보면 똑같아지는 거죠. 부모님이 뭐 애들을 2명 3명을 낳았어요. 근데 같은 부모님 뱃속에서 나와도 키가 빨리 자라는 애가 있고 좀 늦게 크는 애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어떤 애는 막 초등학생인데 키가 175가 넘는 애가 있어요. 같은 형제인데, 근데 하나는 또 작더라고. 막 160도 한데, 근데 20살쯤 되니까 똑같아지더라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급해 하시거나 답답해 하실 필요가 없어요. 몰라서 그런 거, 몰라서. 제가 지금 하는 얘기 믿으세요. 이거는 제가 무슨 제 상상의 나래를 펼친 게 아니라 항상 이랬어요. 근데 항상 또 그랬던 게 뭔지 아세요? 이런 말을 하면 한 10분의 1도 안 믿어. 10분의 1도 안 믿어. 다 털리더라고. 이거 그냥 계산기예요. 그냥 늘 똑같다니까. 계산기에다가 1 더하기 1 해보세요. 2 나와요. 2 곱하기 2 해보세요. 4 나오지. 안 그렇습니까? 그건 공식이라니까 이거는. 근데 안 믿어요. 공식을 모르는데 수학 문제를 어떻게 풉니까? 그렇죠. 그런 거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이 금리 인하하고 나서 우리나라는 이제 정치권의 문제가 커요. 그리고 삼성전자를 막 누리면서 아닌 척하고 있잖아. 그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시가총액 1, 2가 반도체인데, 뭐 반도체가 안 좋아질 거라고 모건 스탠리에서 막 보고서 쓰고 막 그래갖고 사람들 진노를 났잖아. 그죠? 정치인들 맨날 지들끼리 싸우고 앉아있고. 근데 이제 우리보다도 전 못하다고 생각하는 중국은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날마다 발표하고 또 확인시켜주면서 폭등해 나오고 있죠. 그렇죠? 우리나라 정치인들 저기 중국 공산당한테 가서 좀 연수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어떻게 공산당보다 금융을 더 모릅니까?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데 안 하는 거야, 이 인간들은. 모를 수가 없잖아. 그죠? 잠깐 정치인들 욕 좀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를 발표하고 나서 중국도 기다렸다는 듯이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고, 일본은 또 때마침, 희한하죠? 딱 그 타이밍에 일본 총리가 바뀌죠.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지금 정책을 또 펼치죠. 다른 나라들은 놀고 있겠어요? 아니죠. 그거에 따라서 다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거든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도 많이 가고 홍콩도 많이 가고 일본도 자리 잡고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만 안 간다고요? 어떻게 그런 논리를 갖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제 글로벌화가 돼가지고요. 우리나라만 안 갈 수가 없어요. 남들보다 많이 가냐 조금 가냐 그 차이지 안 갈 수는 없거든요. 똑같이 가야 되는, 그러면 똑같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는 얘기를 또 해드리는 거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코로나 때, 그 다음에 그 2008년 그때 금융위기 때를 왜 얘기 되냐면 그때 대규모로 돈을 풀었거든요. 지금도 돈을 풀 거란 말이죠. 네. 또 미국 대통령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고, 그리고 미국 대통령 있잖아요. 대통령 선거. 그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뉴스, 우리나라 그 썩어 문드러진 우리나라 언론들의 그 미국 대선 뉴스는 대개 이거예요. 해리스가 트럼프를 이기고 있다. 근데 그렇게 이기고 있다의 대부분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이제 대통령 지지율을 조사했더니 해리스 49%. 최근 CNN 조사입니다. CNN이면은 미국 민주당한테, 즉 해리스한테 유리한 언론인데, 해리스가 49%, 트럼프는 뭐 한 47%, 뭐 48% 그래요. 그러면 이 상태로 쭉 가면은 해리스가 이길 것 같죠. 근데 잘 아시잖아요. 미국은 지지율 조사로 전국으로 통계 평균 내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그 주마다 그 선거인단이 그게 다 그 수가 틀리고 거기에서 뭐 과반만 이기면 그 선거인단 모두 다 갖고 오는 거잖아요. 미국은. 그걸로 했을 때 해리스가 이길 가능성 30%, 트럼프가 이길 가능성 65%인가 그렇습니다. 누가 보도했다고? CNN에서. 근데 이런 뉴스는 우리나라에서 얘기가 안 나와요. 제가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을 요즘에 비판하는 거예요. 썩어 문드러졌다고. 모를까요? 어떻게 모르면은 그 인간들도 아니지. 어떻게 이걸 모를 수가 있어. 저도 아는데. 요즘에는 이제 아까 얘기했죠. 글로벌화가 돼가지고요. CNN 홈페이지 들어가면 요즘에 자동 번역 다 돼 있어요. 영어를 몰라도 다 되잖아요. 나온다니까. 근데 왜 이런 건 보도 안 해? 알고도 안 한다? 큰 문제죠. 몰라서 안 한다? 더 큰 문제고. 이 들어가면은 트럼프예요. 얼마 전에 이틀 됐나? 저기 그 트럼프 유세장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거기 가서 막 점프하고 막 난리 났잖아요. 유세한다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면 트럼프 쪽이 될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죠. 트럼프가 정권을 잡으면 돈을 더 풀 수도 있고, 하여튼 뭐 어떻게 될지 100% 모르겠는데, 아무튼 경제 쪽으로는 괜찮아요. 왜냐면 트럼프 때 주식시장 많이 갔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많이 갔어요. 바이든이 정권을 잡고서는 미국만 갔어. 그렇잖아요. 바이든이 저기 되고 나서 미국만 갔다니까. 다른 나라 저기 중소형 미국의 중소형주하고 그 다른 나라들은 주식시장이 개판이었어요. 몇 나라 빼고는. 주식시장만 생각하면은 트럼프가 나요. 다각도로 보시기엔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면 돼요. 주식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사람이 이제 기업가 출신이라서 그런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해드린 걸 정리를 해드리면, 미국이 금리 인하하고 나서 전 세계 각국이 다 경기 부양책을 펼치고 있고, 우리나라도 같이 가게 돼 있고요. 그 미국이건 우리나라 이제 10월달 이번 달에 이제 금리 인하 할 것 같대요. 우리나라도 이제 숨통이 좀 트이겠죠, 그죠? 돈이 이제 돌 테니까. 그래서 이제 많이 가요. 많이 간다. 근데 처음부터 장대 양봉을 막 솟구치면서 가는 게 아니라 아닌 척하면서 가요. 아닌 척하면서. 아셨죠? 그래서 나중에 6개월에서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면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올라와서 그거를 보면서 사람들이 주식하러 돈을 싸들고 들어와요. 그때 여러분들 갖고 있는 주식을 그분들한테 팔아주시면 돼요. 그 사람들이 막 달라고 그래요. 비싼데 달라고 그래요. 그냥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부자 되고 그분들은 이제 그거 붙잡고 또 노력들 하시겠지. 네.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하했는데 왜 안 가냐고 이제 요즘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길래 오늘 주제는 종목 얘기 다 빼고 요걸로 해드렸습니다. 기운을 내세요. 유튜브 좀 그만 보시고. 유튜브 보면은 제가 유튜브 자꾸 보지 말라 그러잖아요. 유튜브 보면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설명을 이렇게 안 해요. 있어 보이려면 데이터를 갖고 와야 돼. 데이터. 어디 무슨 그 데이터 쫙 차트 딱 띄워놓고 도표 띄워놓고 설명한단 말이에요. 있어 보이죠? 저도 그렇게 해드릴까요? 네. 보여드렸잖아요. 제 나름대로. 전 이렇게 얘기하지 뭐 그렇게 있어 보이려는 척을 안 해요, 저는. 근데 이제 그런 게 보기 좋으니까 그런 말을 또 많이 믿으신다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주류 언론에서 얘기하는 경제 뉴스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늘 똑같은 소리를 하게 돼 있어요. 유튜브라고 해서 뭐 다를 것 같죠? 그냥 언론에서 해준 얘기를 잘 이해시키는 게 요즘 유튜브들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림살이 나아지는데 무슨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만 좀 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꼭 명심하셔야 돼요. 지금 노력을 안 하면 나중에 주식이 너무 비싸서 못 사요. 그러니까 지금 포기하시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선택이라고요. 네. 계속 꾸준히 해야 돼요. 꾸준히.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코로나 때, 그 다음에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있죠. 그때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돈 많이 벌었을 것 같죠. 천만에요. 돈 하나도 못 벌었어. 정신없어요. 뭐가 들었다 놨다 하니까 그 적응하다 끝나요. 적응하다가. 그럼 누가 돈을 벌어요? 이빨 꽉 깨물고 버틴 사람들이 돈을 벌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돈을 벌어도 얘기를 안 해요. 왠 줄 아세요? 힘들게 버는 돈은요, 어디 가서 돈 벌었다고 자랑을 안 합니다. 살면서 돈 벌어보신 분들, 제가 하는 얘기 이해 가시죠? 그죠? 힘들게 노력해서 돈을 버신 분들은 어디 나가서 그 돈을 함부로 쓰지도 않을 뿐더러 함부로 자랑 안 해요. 근데 누가 돈 자랑해요? 졸부들. 자기 실력이 아닌데 돈 버는 사람들이 드러내기를 좋아하죠. 그 사람들 오래 못 가요. 주식도 똑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쁜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걸어오신 길을 그대로 쭉 가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일단은 아까 또 그 얘기 해드렸죠. 10월 미국이 9월 금리 인하하기 전에 두들겨 팼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보통 안 괴롭혀요. 그러니까 선불이냐 후불이냐 그 차이인 거예요. 선불이냐 후불이냐. 금리 인하하기 전에 맞을래 하고 나서 맞을래. 우리는 하기 전에 맞았잖아. 네. 지수를 여기 보시면 쌍바닥을 찍어놨는데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낫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요거까지 얘기하고 마칠게요. 이거 듣고 나가세요. 그리고 오늘 저기 그 무서TV 쪽 유튜브가 방송이 또 송출이 안 돼가지고 여기 밥TV 쪽만 좀 해놨습니다. 네, 그거 양해 좀 해주시고. 네. 자꾸 그러네 거기, 그죠? 네. 무서TV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엑스 스플릿이라는 이제 그 방송 프로그램을 따로 쓰는데 그게 업데이트 이후에 좀 이상하게 와요. 코스피 지수인데요. 7월이 올해 고점이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쭉 선을 이어보면 돌파를 못하고 여기서 걸리죠. 지금도 밑에 약간 처져 있고, 그죠? 그런데 코스닥은 달라요. 코스닥이거든요. 여기는 이제 3월달이 고점인데 아까 7월달부터 본 거니까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뭐예요? 우상향으로 돌파했죠? 지금도 신나라 그러면서 쫙 가고 있고 아주 괜찮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조금 더 올라오면은 그 지금 이제 낙폭과대 심한 종목들 있죠? 그 종목들이 더 올라올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금리 인하하고 나서 더 이상 폭락 나오는 게 없지 않느냐. 종목들 올라오고 있다. 근데 이제 저점 대비 얼마나 올라왔는지를 보면 되는데 본인 매수가, 본인 목표가 기준으로 보니까 종목이 안 올라온 것처럼 보여서 답답할 뿐이지. 그렇게 얘기를 드렸죠. 네. 그러니까 지금 낙폭과대주들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지수가 여기서 조금 더 회복이 되면 더 많이 올라옵니다. 그때는 속도를 더 가속이 붙어가지고 종목들이 더 빨리 올라옵니다. 그럼 이제 답답하셨던 부분들, 손실난 것들이 더 빨리 회복이 되고 돈이 돌기 시작하겠죠. 그때까지 쉬었다가 다시 하신다고요? 에휴, 해보세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시장이 좋아질 때까지 좀 쉬었다가 다시 하신다고요? 해보시라니까. 돈이 벌리나. 저주를 퍼붓는 게 아니라 돈 버는 사람을 못 봐서 그래요. 한 번 더 얘기해 드릴게요. 쉬어보세요. 돈이 벌리는가? 절대로 안 벌립니다. 왜? 돈 번 사람을 못 봤거든요. 있으면 데리고 오세요. 한두 번 뭐 성공할 수 뭐 그럴 수 있어요. 짧게. 근데 그게 연속으로 그게 안 됩니다. 왜 안 되냐고요? 잔머리 썼잖아. 이 바닥은 잔머리 쓰죠? 그게 안 통해요. 아유, 요렇게 해서 좀 비용도 좀 줄이고, 요렇게 해서 고생도 좀 덜하고, 요렇게 해서 쉽게 가야지. 돈 벌기는커녕 고생을 곱빼기로 합니다. 곱빼기로 한다니까. 해보세요. 먼 길을 돌아가더라고.
지름길 찾다가 오히려 먼 길을 돌아가다가 못해서 막 유배 가는 경우도 있어요. 유배 있죠. 유배가 두 가지 형식이 있거든요. 저 멀리 쫓아내는 유배가 있고, 거기서 못 나오게, 집에서 사는 특정 지역에서 못 나오게 하는 유배가 있어요. 여기서 주식에서 잔머리 잘못 쓰시면 아주 먼 길을 돌아오거나 현재 상태에서 발 묶인 채로 가만히 있게 되는 유배형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얘기 다음에 또 해드릴게요. 어쨌든 금리 인하하고 나서 안 간다고 답답해 하시는 게 꼭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생각을 바꾸지 마세요. 아셨죠? 네네. 자, 저는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 네, 아무튼 편안하게, 오늘 밤 편안하게 잘 보내시고, 제 뒤에 김 실장님이 준비하고 계신데, 오늘 잠깐만, 이거 얘기해야 된다. 이스라엘하고 이란 있잖아요, 요거.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조금 더 약간 더 상황이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요번에 그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 그 수장을 죽였잖아요, 나스랄라. 그 다음에 3일 뒤에 그 사람 나스랄라 죽고 나서 새로운 사람이 이제 지명이 됐는데, 그 사람을 3일 만에 또 죽였어요. 근데 그 옆에 이 사람이 같이 있었나봐. 누구냐면 이스라엘 정예부대 사령관 사망설, 베이루트 공습 후 연락도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란 쿠두스군 사령관인데, 2000년 1월 달에 솔리만인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미국이 그 드론으로, 자폭 드론인가? 뭐 그걸로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죽였잖아요. 난리 났잖아요. 이라크에서. 그래가지고 막 이란이 막 미군 기지에다가 미사일 쏘고, 그죠? 네. 그 후임자예요, 이 사람이. 둘이 동지이기도 하고. 근데 이 사람도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란 최정예 부대 사령관이 죽었어요. 누구한테? 이스라엘한테 죽은 것 같아. 연락 두절이다. 그래서 이란 내부 상태, 지금 내부에서 공황 상태다. 이 사람이 죽으면, 죽은 게 실종이다 막 이러거든요. 죽은 게 확실해지면 이란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요, 가만히 못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좀 세게 얘기할게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순신 장군님 돌아가신 거하고 똑같습니다. 표현이 좀 그런가? 비슷합니다. 똑같다까지는 아니에요. 비슷합니다. 비슷하다고. KBS 거란전쟁에서 나왔던 강강찬 장군님 돌아가신 거랑 거의 똑같다라고 보세요. 그 정도의 이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란에서는. 그러니까 이란이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 못 있지 또. 전쟁에서 격화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 테마주도 공략할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뒤에 김 실장님 지금 방송 준비하고 계시는데 지금 뭐 하시나 잠깐만요. 2차 전지 하신다고. 2차 전지. 2차 전지가 오늘 반등이 세게 나왔던데 관심 있는 분들 가서 많이들 들어보세요. 네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모두 편안한 밤 되십시오.